오늘은 화곡동에 왔습니다. 우리 회원님이 올해 2월에 화곡동에 있는 빌라를 3억 2,300에 낙찰 받으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화곡동에 매물들이 워낙 많이 적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좋은 가격에 매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회원님은 불과 5개월 만에 3억 6,800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대단하죠? 시세 차익만 4,475만 원이고요. 비용, 이자, 모든 수수료 다 제외하고 우리 회원님 손에 순수하게 남는 게 2,60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거래가 안 되는 화곡동에서 도대체 어떤 물건을 고르셨길래 또 어떻게 매도하셨길래 이렇게 잘 좋은 결과를 내셨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우리 회원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 처음 출연이시죠? 네, 맞습니다. 간략하게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선생님께 수업 받고 이제 낙찰 받은 수강생입니다. 네, 직업 특성상 지금 얼굴을 공개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잘생기신 분이세요. 영화배우 같으세요. 그래서 살짝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회원님은 실전반 수업까지 수료하시고 그다음에 바로 전업투자자반까지 수업을 들으신 회원님이세요. 네, 회원님,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이거 매도 계약 체결하자마자 부천에 있는 물건 또 낙찰 맞습니다. 받으셨다고. 네, 춘희역에 도 3분 거리에 하나 또 낙찰 받았습니다. 3분 거리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회원님이 전업투자자반 이렇게 수료하시고 굉장히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보통 우리 경매 배우고 끝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벌써 이제 2번째까지 진행을 하고 계신 거죠. 이 물건이 오늘 처음 낙찰받고 처음 매도하신 물건인 거죠? 맞습니다. 간략하게 네. 물건 자랑 좀 해주세요. 일단 화곡역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있고 큰 도로 옆에 바로 끼어 있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시끄럽거나 매연도 별로 없는 데다가 벽뷰가 아니라 도로가 보이는 뷰를 가지고 있어서 창밖으로도 답답하지 않은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완전 포인트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빌라 하면 거의 뭐 벽뷰 그리고 앞에 뷰가 있다 하더라도 길 건너편에 어떤 빌라 뷰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길 특성상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길이 보이는데 이거는 이따 들어가서 보면 확연하게 좀 느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회원님이 받으신 물건이 한 2017년 된 준신축 빌라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곡역에서 도보로 5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솔직히 굉장히 가까운 데 있고 그리고 근처에 초등학교도 한 8분 정도만 걸어가면 있는 화곡동 안에서도 입지가 굉장히 좋은 빌라예요. 우리가 화곡동에 임장을 와보면 부동산 사장님이 이 안에서도 또 급지를 나누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회원님 받으신 물건은 이 화곡동 안에서 1급지에 있는 물건이에요. 굉장히 좋은 물건을 받으셨어요. 회원님이 이렇게 굉장히 좋은 물건을 낙찰을 받으셨는데 이 물건 보는 눈은 어떻게 키우셨어요? 기존에 혹시 경매나 이런 걸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사실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었어가지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약간 안 좋은 감정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수업을 하면서 스터디를 하면서 임장을 많이 다녔고 전문가 반에서는 그런 물건 하나하나를 멘토님이랑 직접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러면서 요런 물건은 좀 좋은 물건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더 갖게 되는 과정이 있었죠. 처음이긴 하셨지만 현재 직업도 그렇고 기존도 그렇고 경매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맞습니다. 하시다가 전업 투자자반 이제 들으시면서 확실하게 이제 물건 보는 눈을 키우신 거고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물건을 받으셨던 거네요. 맞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그리고 우리 화곡동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외지다라는 인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화곡동에는 화곡역이 지나가죠. 화곡역 하면요 5호선이잖아요. 네. 근데 여의도까지 사실은 16분밖에 안 걸려요. 네. 그리고 광화문까지도 29분, 강남까지도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서울 일자리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입지상으로 괜찮고 좋은 데 받으신 거고 사실 이 화곡동이 빌라 굉장히 밀집 지역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인프라도 굉장히 또 잘 되어 있어요. 네, 얘기 듣기로는 회원님 여기 직접 거주를 하고 맞습니다. 계신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여기 화곡동에 직접 살아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시장도 워낙 가까이 있고 이 앞에 이마트도 있는 데다가 젊은 분들이 여기에 월세나 전세로 많이 살고 계시는 지역으로 알고 있어서 술집이나 음식점 이런 부분들도 잘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잘돼 있죠. 제가 늦게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점도 많고 젊은 사람들이 살기에는 괜찮은 지역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회원님이 낙찰 받고 사실 실제로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매도를 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건 정보는 제가 경매 정보지를 다시 한 번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회원님이 받으신 물건은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고요. 2017년도에 지어졌어요. 8년 차밖에 안 된 굉장히 준신축 빌라입니다. 화곡동에서 8년 차 정도 되면 거의 뭐 신축에 가까운 빌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위에 보시면 굉장히 노후된 빌라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대지권이 9평이고 면적은 그래도 15.3평이네요.
평이네요. 네. 전용이 15.3평이고 실면적은 아마 더 크죠. 넓어 보입니다. 감정 가격은 3억 3,400에 나왔고 우리 회원님이 3억 2,325만 원에 낙찰 받으셨어요. 보니까 13명이 입찰하셨고 우리 회원님이 차순위랑 25만 원밖에 차이 안 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가격에 낙찰 받으셨습니다. 기존에 소유자가 살고 있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명도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없으셨어요? 제가 명도 과정을 빨리빨리 추진을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걱정하면서 접근을 했는데 의외로 이사 날짜를 2주 정도에서 한 달 정도 넉넉한 시간을 들이니까 원활하게 명도도 해주시고 한 달을 드리는 대신 월세도 받지 않고 이사비도 드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딱 한 달 정도 이자가 더 나가는 상태로 깔끔하게 명도가 됐다. 실제로 점유하고 계신 소유자님의 어떤 니즈를 좀 충족을 해주니까 네. 별도로 명도비가 나간 것도 아니고 잘 되셨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오히려 네. 명도비가 0원이네요. 맞습니다. 잘 해결해 나가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경매 처음 하시기 전에 명도 같은 거 굉장히 많이 걱정하셨을 거잖아요. 네.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네. 두 번째, 세 번째 하실 때는 조금 더 수월하게 되시겠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약은 하셨는데 아직 잔금이 들어온 건 아니죠?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회원님 소유인 거고 네. 그렇다라고 하면 내부를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내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네.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오, 주차장도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네. 내부 들어왔을 때 굉장히 깔끔해요. 층고도 굉장히 높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네. 아마 13인승 같은데요. 굉장히 넓네요. 관리가 잘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들어올 때 제가 보니까 앞에 주차 이렇게 차단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확하게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여기 누가 주차를 하나 해요. 층에 총 3개 호실이 있고 그중에 402호입니다. 오, 강아지가 좀 있네요. 안녕. 안녕. 원래 엄청 짖는데 안 짖네요. 오늘. 들어가도 되겠어? 원래 이렇게 안 얌전한데 소리 내는구나. 소리나. 강 PD 들어오니까 저 들어왔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 회원님이 손대신 게 좀 있으세요? 제가 위에를 임장 갔을 때 너무 깨끗하고 정말 지은 지 얼마 안 된 빌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집에 들어왔더니 찌든 때 이게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배하고 장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한번 직접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직접? 네. 그래서 페인트 칠만 제가 직접 했고 비용이 한 30만 원 정도 들었고 그거 외에는 손댄 거 오. 없었습니다. 전혀 손댄 거 없고 벽지에 페인트 칠한 네. 그 페인트 값만 30만 원 정도 든 네. 거네요. 네. 전혀 손댄 게 없으시네요. 네. 그런데 제가 딱 들어오자마자 느끼는 거는 그냥 요즘 빌라 화이트의 어떤 느낌이 확 나요. 네. 사실 8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몰딩이나 걸레 바지를 네. 체리색으로 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밝은 톤으로 했기 때문에 회원님이 굳이 손을 안 대셨던 것 같아요. 네. 중문도 원래 되어 있었던 거고 맞습니다. 그 천장도 요즘 느낌이네요. 천장은 네. 아예 손을 안 댔거든요. 우물 천장으로 돼 있으면서 간접 조명까지 들어가 있고요. 네. 와, 이게 8년 전인데 요즘 느낌 나네요. 다만 이제 싱크대 이쪽은 유광이네요. 맞습니다. 요즘 또 무광이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냉장고 자리도 충분히 좀 들어가 있고요. 맞습니다. 식탁도 원래 있었던 거고 맞습니다. 취사시설도 충분히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바로 거실에 있어서 그러니까 회원님이 현재 좀 살고 계셔서 회원님의 짐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살짝 좀 짐이 있는 게 사람들이 집 구경으로 왔을 때 여기다 뭘 두면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오히려 거래가 더 잘 되더라고요. 그런가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네. 그래서 저희 회원님 중에 한 분은 뭐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인테리어 하고 청소 다 하신 다음에 중고나라나 아니면 이제 당근에서 이런 짐들 사와가지고 일부러 세팅을 또 해놓으세요. 근데 아이고 보시면 소파 자리 충분히 나오고 TV 놓으면 소파에서 볼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나오는 거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봐야 볼 수 있다라는 뷰를 먼저 좀 보고 네네. 해도 될까요? 이거를 다 떼버리고 싶을 정도로 밖이 잘 안 보여가지고 그 부분은 좀 아쉬운데 막혀있는 게 이게 바로 뻥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집의 또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아마 이거 물건 보려고 돌아다니는 분들도 이런 뷰가 나오는 집이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이 집만 유일하게 꺾어 들어가는 골목길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뻥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원합니다. 하늘도 잘 보이고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메리트였고 거실 공간 충분하고 그리고 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방은 3개인데요. 방이 좀 지저분해가지고 살짝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방이 되어 있고 네. 이 안에는 열어도 되나 모르겠는데 세탁기실 놓을 들어가 수 있는 있고 다용도실.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 공간이 안 보였거든요. 네. 들어와 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넓네요. 여기 충분히 다 자리가 들어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빌라에서 이런 공간이 없는 데도 또 많아요. 나이키 굉장히 좋아하시고 화장실도 뭐 깔끔해서 거의 뭐 손댈 게 없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짐을 다 넣어놔가지고 선생님 오신다고.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침실인데 오, 안방 굉장히
굉장히 크네요. 네, 승질이 좀 크더라고요. 앞에 봤었던 작은 방보다 굉장히 커요. 맞습니다. 장롱 충분히 네. 들어가고 침대 들어가고 예. 안방에 바로 화장실까지 화장실도 있고.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이 굉장히 크네요. 네. 보통 우리 빌라 가보면 거실 화장실 크기가 이 정도거든요. 맞습니다. 이것도 장점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 환기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각각 방 끝에 창문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페인트 바르고 했을 때 바람이 너무 잘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되니까 냄새도 다 빠지고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강했던 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구조를 보니까 아파트 구조에서 나오는 하나, 둘, 셋, 넷, 포베이 구조예요. 그래서 구조가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직접 살면서 이제 느끼신 거니까. 그래서 아마 이거 보시러 온 분들도요, 굉장히 그 장점 알아보시고 거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원님이 이제 낙찰 받고 잔금 납부하시고 명도까지 했을 때가 언제쯤이세요? 3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2월에 낙찰 받으시고 네네. 3월에 아마 잔금 납부하셨을 맞습니다. 거고 네. 명도까지 하는데 한 달이 더 걸렸어요. 한 달 정도 더 네. 걸렸으면 한 예. 4월 말 정도. 그리고 물건을 내놓으셨으니까 5월부터 아마 사람들이 보러 왔을 거고 맞습니다. 물건 내놓고 3개월 만에 계약이 되셨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중간에 많이 왔다 갔다 했나요? 6월까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서 보고 갔어요. 네. 그때 사실 제가 3억 9천에 내놓겠다고 부동산에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한 주에 5, 6팀씩 와서 보고 그랬거든요. 네. 627 이후에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 그래서 가격을 좀 낮춰서 내놓았더니 바로 한 주 만에 바로 한 주 만에 네. 627 대출이 이래저래 빌라 시장에도 조금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627 대출 이후에 다른 물건들은 거래가 안 되는데 회원님은 거래를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거래가 된 게 아니라 이후에 지금 거래를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좀 빠르게 매도할 수 있었던 전략이나 팁이 좀 있을까요? 여러 부동산에 계속 연락을 드렸고 그 중에서 활발하게 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셨는데 네. 그 사장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빌라보다 가격이 있다 보니까 이 근처에 사업 초반대까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사이에 가격선을 잘 설정을 해야 빨리 되지 맞아요.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가격 전략,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이랑 이렇게 잘 연락하는 전략까지 좀 잘 세우신 것 같아요. 우리가 부동산에 그냥 내놓고 기다리면 안 되거든요. 내놓고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하면서 좀 팔려고 노력을 또 하셔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 이미 많이 돌아다니셔서 잘 아시겠지만 꼭 이 동네에서 모든 부동산이 잘 거래를 하진 않아요. 특정 부동산이 이 동네의 거래의 한 80%는 가져가더라고요. 그 부동산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회원님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 부동산들을 좀 잘 만나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회원님이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이렇게 빨리 매도 안 됐을 것 같고 또 적극적으로 움직이셨으니까 거래가 너무 잘 되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또 축하드려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회원님이 궁극적으로 이 물건을 낙찰받고 하는데 얼마의 투자금이 또 들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자, 비용, 각종 수수료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얼마큼 남았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회원님이 3억 2,325만 원에 낙찰 맞습니다. 받으셨습니다. 대출이 얼마큼 나왔죠? 2억 6,700. 네, 그럼 우리가 필요한 자금이 어느 정도 돼요? 6천만 원 정도? 그쵸. 우리 취등록세가 한 480만 원 정도 나갔으니까 대출도 받고 취등록세 비용 나가는 것까지 합쳐서 초기 투자금은 한 6,1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또 얼마에 매도하신 거죠, 지금? 3억 6,800에 예, 3억 6,800에 매도를 하셨기 때문에 시세 차익만 4,475만 원이에요. 굉장하죠? 네, 이게 다 우리 거면 좋겠지만 네. 이런 세금들 비용들 좀 알아보면요. 어쨌든 대출 받았으니까 나가는 이자 비용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어느 정도 되죠? 제가 10월 중순까지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자가 한 700 정도 나오고요. 700 정도. 그리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있으시고 네. 합쳐서 한 800 정도. 맞습니다. 수리비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를 확인 못했는데 이 벽지가 지금 페인트를 다 칠한 상태이신 건가요? 맞습니다. 되게 잘하셨는데요? 제가 이거를 깜빡하고 놓치고 넘어간 게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놓치고 갔는데 직접 하신 재료값만 30만 원 들어가신 거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명도비는 0원이었어요. 협상으로만 명도가 잘 되신 거죠. 네. 그리고 또 우리 나가야 될 게 있죠. 중개사 사장님 수수료 네, 조금 드렸는데 더 드렸죠? 네, 300만 원 드렸습니다. 300만 원. 사실은 화곡동 일대에서는 중개사 사장님 수수료를 조금 높여서 드리는 게 사실은 거래가 더 잘 되긴 하더라고요. 매물 가격을 완전히 너무 낮추는 것보다는 중개사 사장님 수수료를 조금 높여서 매도하는 게 좀 낫긴 해요. 비용은 이거 말고 더 나간 건 없죠? 맞습니다. 하지만 양도세가 나가야 되니까 네. 대략적으로 제가 계산해 봤을 때 한 348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원님 손에 순수하게 남는 게 2,606만 원. 그러니까 2,600만 원 이상 남는 거죠. 어떠세요? 이익이 정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그냥 그대로 따랐는데 이런 이익이 들어온다는 생각이 확실해졌으니까 네. 기분이 좋기는 확실히 좋더라고요.
네. 기분이 좋다. 네네. 그래서 열심히 다른 물건들도 알아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래서 체결하자마자 바로 부천에 있는 또 물건 낙찰 받으셨던 맞습니다. 거네요. 이게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면 되거든요. 이 첫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 회원님은 첫 낙찰과 첫 매도까지 한 사이클을 다 돌리신 거고 사실 화곡동에서 얻기 어려운 순수익 2,600만 원을 얻으신 거거든요. 네. 너무 잘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감이 이제 붙으니까 네. 두 번째도 이제 낙찰 받고 또 그 매도하면서 또 수익 내실 거고 계속 가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가족분들 있으시잖아요. 네. 반응이 좀 어떠셨어요? 낙찰 받았다고 했을 때 어머님은 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걱정하셨구나. 네네. 왜냐면 기존에 아파트 분양 받았다가 가격이 떨어지는 그거를 어머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좀 걱정을 많이 하셨죠. 네. 그리고 매도하는 데까지 4개월 정도가 걸렸기 때문에 그거 팔렸니? 라고 몇 번 물어보셨어요. 걱정되시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래가 됐고 어느 정도 이익이 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일단 너무 좋아하시고 근데 어머님도 정보를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맞아요. 우리가 경매 시작하면 가장 반대하시는 분들이 가족분들이 많으세요. 그래도 그런 반대에도 무릅쓰고 우리가 시작을 하면 이래저래 걱정하시는 것도 많으세요. 이렇게 결과를 내시면 가족분들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번져나가고 가족들끼리도 팀을 이뤄서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관심이 생기셨으니까 네네. 같이 하는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임장 갔을 때 윗집 아랫집 물건 보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남자라는 성별 자체가 약간 불리한 점이 있어요. 근데 아마 어머니 모시고 가면 현장 임장이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그래도 어머니한테도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까지 또 끼치신 거고. 그리고 또 질문을 드리면 우리 회원님이 실전반 수업을 들으셨고 네. 그다음에 전업투자자반까지 수업을 들으셨잖아요. 네. 실전반에서 어떻게 전업투자자반까지 생각을 좀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운이 좋다라고 생각한 것이 더 낙찰이 있다라는 사실은 제가 잘 몰랐고 제 지인이 수업을 듣자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따라와서 실전반을 등록을 한 건데 실전반에서 수업을 듣는 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벌고 있는 월급 말고 다른 확실한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그 수업을 들었는데 가능하겠다라는 확신도 들고 또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들이 되게 신뢰가 된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업 이후에 전업투자반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사실 제가 부동산의 지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에서 보는 물건들이나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어느 학원이 유명하다, 어디서 수업을 들어야 된다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따라가다가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낙찰에 매도까지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전업투자자반 수업 들으시는 게 또 회원님 삶에 어떤 변화를 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낙찰받고 매도까지 하신 경험이 인생을 보는 어떤 눈이나 관점이 좀 바뀌셨을까요? 네,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많이 어렸을 때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네. 돈을 어떻게 하면 벌까 하면서 그런 유명한 사람들을 연락을 해가지고 만나보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농사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네. 내가 돈 버는 법을 알려줄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서 여기에서 일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시골이어서 그분을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더낙찰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멘토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돈을 버는 방법을 아는 사람과 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멘토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진짜 마음의 멘토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마음을 갖게 해준 수업이 전업투자반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영향을 끼치긴 했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회원님이 전업투자자반을 들었으니까 네. 어떻게 좀 하시다 보면 진짜로 전업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생각에는 제가 월급을 받고 있는 그 일보다 들어가는 시간 비해 높은 수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잘 되는 것들을 몇 번을 더 경험하면 전업 투자자로도 전향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서 전업의 세계로 오시네요. 맞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 시간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가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른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직장인 생활을 했으니까 네. 직장인 생활하면 뭔가 내 거 아닌 거 가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 경매 투자만 잘 하셔도 그리고 지금 하나 낙찰받고 매도하셨을 때 순수익이 2,600이잖아요. 네. 이거보다 사실 이제 더 수익이 나오는 물건들도 많으시고 또 도전하실 수 있을 텐데 1년에 두세 건만 하더라도
하셔도 아마 직장 다닐 때 어떤 수익보다도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럼 또 이제 전업으로 전향하실 수 있는 거죠. 같은 세계의 발을 들여놓고 같이 가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영상을 시청을 하시는데 실제로 도전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이 경매를 낙찰받고 매도해 보신 어떻게 보면 또 선배님이신 거죠. 네. 으로서 한마디만 좀 해주신다면요. 겁이 많이 음.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 해본 거니까. 그렇죠. 누구에게는 목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목돈이잖아요. 음. 그래서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 걱정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수익을 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좀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한번 내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또 이 일이 되게 즐거움을 주는 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경우에는 사실 첫 수업 때 선생님께서도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경매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낙찰받으러 오신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도 경매에 대한 지식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 지식을 다 채워서 시작하는 거는 너무 오래 걸리는 일인 것 같고 네. 그걸 잘 아는 분에게 조언을 받아서 그 과정을 좀 한번 밟아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요. 제가 오늘 회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한 가지 확신이 더 생기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하나의 도전만으로도 방향이나 목적이 또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회원님도 처음에 두려우셨겠죠. 힘드셨을 거예요. 아마 처음 하셨을 때 모든 게 새로 왔을 테니까. 하지만 이렇게 또 도전을 하시니까 좋은 결과를 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경매하면 좋겠다라고 끝나지 마시고 새롭게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경매 처음 할 때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권리 분석 어려운 게 당연하고요. 임장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당연해요. 그리고 명도도 걱정되고 과연 이 물건이 매도가 될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 회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이론으로 치중되고 너무 공부만 한다라고 하면 바뀌는 게 없죠. 일부만 좀 익히시고 바로 실행으로 옮기신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렇게 경험이 쌓이신다라고 하면 이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도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냥 영상만 보지 마시고 도전 한번 해보시라는 의미로 우리 화이팅하고 한번 끝낼까요? 네, 좋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진짜 좋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